아이고, 엄마는 어디에 있어? 많이 다쳤구나. 며느리는 산에서 만난 고양이를 치료하게 되고 응? 왜 따라와? 우리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고양이는 결국 집까지 따라오는데 그날 밤 독사가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대대로 남자들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38배 개결을 하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41살에 산에서 떨어져 죽었지요. 그나마 외아들 봉석이가 25가지 살아남은 것만 해도 기적이라 할 만했습니다. 봉석의 어머니는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을까봐 밤낮으로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절집을 찾아다니며 시주를 하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 굿까지 올렸지요. 그렇게 애를 쓴 끝에 봉석은 20의 장가를 들어 아내 옥분을 맞아들였습니다. 옥분은 얼굴은 못생겼으나 마음씨가 고와 시어머니, 시중을 극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요.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배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은 대가 끊길 팔자야. 한 안악이 빨래방망이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남자가 단명하는 집의 며느리까지 돌대가리라니. 옆에 앉은 안악이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렇게 7년째 되던 해봄, 옥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주제에 벌써부터 삼신상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이여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여라.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해 겨울 옥부는 사흘 밤낮을 끙끙대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사내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한석아, 한석아,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한석이로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석이는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젖을 제대로 빨지 못했습니다. 몸은 파리하기만 하고 밤이면 앓는 소리를 내며 보챘지요. 한약을 다려 먹여도 부적을 써서 붙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봉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내 자식도 나처럼 일찍 죽는 거 아니냐? 봉석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옥부는 남편의 불안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20이나 떨어진 읍내까지 가서 더 좋은 약을 구해 오겠노라고. 제가 읍내에 다녀오겠습니다. 더 좋은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분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와라. 우리 한석이를 살려야 한다. 이른 아침 옥부는 보찜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개울을 둘 건너야 읍내에 닿을 수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옥부는 산길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옹, 야옹. 가늘고 처량한 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앞발이 철사에 끼어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옥분을 올려다보며 구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양이의 눈빛이 꼭 자기 같았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피가 많이 났구나. 옥부는 주저없이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찢어 고양이의 다친 팔을 동여맸지요. 고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옥부는 보찜에서 주먹밥을 꺼내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먹어라. 넌 살아야 한다. 옥분이 다정하게 말하자 고양이는 밥을 받아 먹은 뒤 옥분의 손등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풀숲 속으로 사라졌지요. 옥분은 고양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나. 사람들은 고양이를 요물이라 하지만 저 애도 그저 살고 싶을 뿐인데. 옥부는 읍내에서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다시 산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야옹. 아까 그 검은 고양이가 길 한가운데 앉아 옥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옥분이 다가가자 고양이는 옥분의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늘어졌습니다. 너, 날 따라오려는 게냐? 옥분이 놀라서 물었으나 고양이는 대답 대신 옥분의 앞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옥분이 걸음을 멈추면 고양이도 멈췄고 옥분이 걸으면 고양이도 따라 걸었지요. 옥분은 난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고양이의 눈을 보니 차마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눈은 푸르고 한쪽 눈은 노랗게 빛나는 짝짝이 눈이 처량하게 옥분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이에도 나처럼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래, 함께 가자. 어차피 나도 집에서 환영받는 며느리가 아니지 않나. 옥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부는 고양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 죽어나가는 판국에 상여 냄새 맡고 온 고양이를 데려와? 한 아낙이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소리쳤지요. 개를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주인 눈 파먹는다는 고양이를 키워. 옆에 있던 아낙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정말 집안 거덜난다. 고양이는 재수 옴붙는 짐승이라니까. 또 다른 아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아이들이 몰려들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양이다. 검은 고양이. 한 아이가 소리치며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 요물. 다른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지요. 옥부는 고양이를 품에 꼭 안고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 마라.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옥분이 다급하게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미쳤나 봐. 저러다 정말 집안 망하겠네. 한 아낙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지요. 옥부는 돌팔매질을 피해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고양이는 옥분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옥부는 고양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눈은 푸르고 한쪽 눈은 노랗게 빛나는 짝짝이 눈이 신기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지요.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게. 옥분이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옥분은 고양이를 부엌 한 구석에 내려놓고 밥을 한 그릇 떠다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조심스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마루 위로 폴짝 뛰어 올라갔지요. 또 지붕 처마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옥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넌 자꾸 지붕 위로, 마루 위로만 올라가려 하는구나. 좋아. 내 이름은 마루다. 옥분이 다정하게 말하자 고양이는 옥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야옹 하고 한 번 울었지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분아, 약은 구해왔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요. 예, 어머님, 지금 들어갑니다. 옥분은 황급히 약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요. 시어머니와 봉석이 고양이를 보면 뭐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한석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지요. 빗자루를 들어 고양이를 내쫓으려 했으나 옥분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산에서 구해온 짐승이니 제발 거두어 달라 애걸했지요. 어머님, 이 애는 제가 산에서 구해온 겁니다. 덫에 걸려 죽게 생긴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이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집안이 이 지경인데 고양이까지 들인다며 혀를 찼으나 옥분의 간곡한 눈빛을 보자 차마 내쫓지는 못했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당부만 남긴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는 옥분에게만 얌전했습니다. 옥분이 밥을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고 손으로 쓰다듬으면 목구멍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옥분의 치맛자락을 따라다니며 발치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치 어미를 따르는 새끼 같았지요. 어느 날 밤 옥분은 한석이를 간호하다 지쳐서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고 밤낮으로 보채는 아기를 보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봉석은 옥분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한석이가 이렇게 아픈 걸까?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자 마루가 슬금슬금 다가와 옥분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지요. 옥분은 마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라도 내 편이 되어주니 고맙구나. 옥분이 속삭이자 마루는 옥분의 손등을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나 봉석이 다가오면 사뭇 달랐습니다. 등을 활처럼 부부린 채 하악 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냈지요. 털이 송곳처럼 곤두서서 온몸이 두 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눈을 부라리며 발톱을 세운 모습이 참으로 흉측했지요. 봉석은 화가 나서 마루를 발로 차려 했고 시어머니는 빗자루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분이 황급히 달려와 마루를 품에 안고 막아냈지요. 더욱 이상한 일은 밤에 벌어졌습니다. 마루는 밤마다 한석이가 자는 방 문지방을 앞발로 긁어댔지요. 드드득 드드득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치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듯 했지요.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잠을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어보니 마루가 문지방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긁어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옥분을 깨웠습니다. 옥분이 부스스 일어나 나와보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저것 좀 봐라. 저 요물이 아기 전 냄새를 맡고 해코지하려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분은 그게 아니라고
저 애는 그저 방 안이 따뜻해서 들어가고 싶은 것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소용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당장 내쫓으라며 빗자루를 들었고 마루는 재빨리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가끔 마루는 마당 한쪽을 빤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털을 곤두세운 채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다가가 살펴봐도 그저 평범한 마당일 뿐이었지요. 닷새가 지나고 일해가 지났습니다. 한석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지요. 밤이면 경계하듯 온몸을 뒤틀며 울부짖었습니다. 옥분이 약을 먹여도 미음을 떠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석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숨소리는 갈수록 가늘어졌지요. 봉석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한석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혹시 아버지처럼 자식도 일찍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한석이가 죽는 거 아니냐. 봉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확신했지요. 저 검은 고양이가 들어온 뒤로 한석이가 더 아파졌다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도 날로 싸늘해졌습니다. 옥분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비켜섰지요. 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지 뭐야? 한 아낙이 빨래방망이질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그것도 검은 고양이래. 짝짝이 눈을 가진 요물이라더군. 옆에 앉은 아낙이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지요. 아니, 사람도 죽어나가는 집에 고양이까지 들이다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다른 아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옥부는 물동이를 이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만 같았지요. 아이들도 옥분을 보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아줌마네 집에 요물이 산대.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절대 가까이 가지 말래. 다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장날이 되어 옥분이 장터에 나가자 장사꾼들도 외면했습니다. 물건 값을 깎아달라 하면 고개를 저으며 다른 손님을 받았지요. 옥분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봉서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용한 무당을 불러야겠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봉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 고양이가 들어온 뒤로 한석이가 더 아팠습니다. 분명 무슨 연유가 있을 겁니다. 봉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지요. 옥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이 온다는 것은 마루를 없애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옥부는 애걸했으나 시어머니와 봉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는 이심리 밖에 사는 무당을 모셔왔습니다. 청치마 저고리에 방울을 잔뜩 단 무당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루가 지붕 위에서 야옹 하고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등을 활처럼 굽힌 채 털을 세운 모습이 보기만 해도 섬뜩했지요. 무당은 지붕을 올려다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저 검은 놈이 바로 저승사자를 불러들이는 요물입니다.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와
봉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당은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지요. 저 검은 고양이의 한쪽 눈은 푸르고 한쪽 눈은 노란 짝짝이 눈인데 그것이 바로 은과 양을 동시에 보는 요물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아기 방문을 긁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아기의 숨을 끊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당장 죽여서 아궁이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집안의 애군이 풀립니다. 무당이 엄숙하게 선언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루는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짝짝이 눈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무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저 집에 요물이 산다는 소문, 검은 고양이가 아기의 혼을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온 마을을 뒤덮었지요. 사람들은 홈이며 나시며 몽둥이를 들어 옥분의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당장 고양이를 내놓으라는 고함, 저 요물 때문에 마을에 우환이 들면 어쩌려고 하느냐는 외침이 뒤섞였지요. 고양이는 재수 온 붙는 짐승이라는 말, 개는 밥값이라도 하지만 고양이는 도둑놈이라는 욕지거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아낙네들은 팔짱을 낀 채 비웃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인데 요물까지 들였으니 이제 완전히 끝장이라며 저러다 자기네까지 피해본다고 혀를 차는 모습이 참으로 야속했지요. 옥부는 대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품에 꼭 안은 채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한석이를 끌어안고 벌벌 떨었고 봉석은 마당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았지요. 봉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헛간으로 들어가 낫을 들고 나온 뒤 옥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낱날이 햇빛에 번쩍이며 섬뜩한 빛을 뿜었지요. 옥분아, 저 요물을 내놓아라. 봉석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루를 더욱 꼭 껴안았지요. 저 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으나 봉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요물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일 셈이냐? 마을 사람들까지 화나게 할 셈이냐? 봉석이 소리치자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문을 두들기는 소리, 몽둥이로 담을 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 듯 울려 퍼졌지요. 봉석이 낫을 들어 올리자 마루가 옥분의 품 안에서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요.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옥분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으나 봉석은 낫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옥분은 그 순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 늘어졌지요.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멀리 갖다 버릴게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게요. 옥분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봉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봉석을 말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내쫓을 수는 없으니 차라리 옥분이 직접 고양이를 버리고 오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었지요. 봉석은 낫을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내가 직접 저 요물을 멀리 갖다 버려라.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저놈이 다시 나타나면 그땐 가차 없이 죽이겠다. 봉석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당이 경고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버리고 와야 한다고 밤이 되면 요물의 기운이 더 세진다는 말이었지요. 옥부는 마루를 품에 안은 제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문에 모여 있었기에 뒷산으로 가는 길은 한산했습니다. 옥부는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루는 옥분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모습이 마치 거대한 짐승 같았지요. 옥부는 한참을 걸어 산 깊숙한 곳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짐승들만 다니는 길이었지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이르러서야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옥부는 마루를 땅에 내려놓자 마루가 옥분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루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루는 옥분의 손등을 혀로 핥았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옥분은 마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말도 못하는 짐승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요물이라 했으나 넌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저 따뜻한 곳에서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미안하다, 마루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옥분이 흐느끼며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가만히 옥분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짝짝이 눈이 슬프게 빛났지요. 옥분은 품속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어 마루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침에 몰래 싸운 것이었지요. 이거라도 먹고 어디 가서든 살아야 한다. 알겠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절대로. 옥분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마루는 주먹밥을 조금 핥아보았으나 먹지는 않았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옥분의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늘어졌지요. 안 돼, 마루야. 넌 절대 돌아오면 안 돼. 옥분이 마루의 입에서 치맛자락을 빼내려 했으나 마루는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물어 늘어졌지요. 옥분이 발을 때려 해도 마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야, 놓아야 해. 넌 여기서 살아야 해.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마루의 턱을 쓰다듬으며 치맛자락을 빼내려 했으나 마루는 더욱 세게 물었습니다. 마치 놓으면 영영 헤어질 것을 아는 듯 했지요. 옥분은 결국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억지로 빼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는 입에 천 조각을 문 채 옥분을 올려다보았지요. 돌아오면 죽임을 당해. 절대 돌아오지 마라. 제발. 옥분이 마지막으로 마루를 쓰다듬은 뒤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지요. 마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옹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분의 뒷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입에는 찢어진 치맛자락 조각을 물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산길을 내려오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루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루가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마루야. 정말 미안하다.
옥부는 속으로 되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봉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버리고 왔느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두고 왔느냐고 따졌지요. 옥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두고 왔다는 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석이가 나아질 거라고, 요물이 사라졌으니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당도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와서 굿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서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이제 안심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요. 그러나 옥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자 산속에 버려진 마루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요. 옥부는 품을 만져보았습니다. 마루를 안고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체온도 가르랑거리던 소리도 모두 사라졌지요. 옥부는 빈 품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루야, 제발 무사히 살아다오. 제발.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루가 떠난 그날 밤부터 한석이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옥분이 약을 먹이려 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숨소리는 가늘어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은 밀랍처럼 누렇게 뜬 채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밤마다 경계하듯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모습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석이를 안은 채 밤새 울었습니다. 요물을 쫓아냈는데 왜 더 아프냐며 무당에게 속은 게 아니냐며 봉석에게 따졌지요. 봉석도 어찌할 바를 몰라 마당을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당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한석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양이는 떠났으나 그놈이 남긴 요기가 아직 집안에 가득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 굿을 올려 요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한석이가 보름을 넘기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굿을 올려야 합니다. 큰 굿을 올려서 남은 요기를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무당이 엄숙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쌀 한 섬에 돈 10냥은 있어야 합니다.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와 봉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쌀 한 섬이면 1년 농사 지은 것의 절반이었고 돈 10냥이면 1년 동안 품팔이에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한석이를 살리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봉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뒤에 악사들을 데리고 와서 굿판을 벌이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돌아갔지요. 이틀 뒤 무당은 악사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꽹과리를 들었고 한 사람은 징을 들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장구를 맸습니다. 무당은 색색의 무복으로 갈아입은 귀 마당 한가운데 제상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밖에 모여들어 기웃거렸습니다. 해질 무렵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울려 퍼졌습니다. 징 소리가 땅을 흔들듯 울렸고 장구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지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물러가거라, 요기가 물러가거라. 무당이 고함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는 그 시각
집 뒤편 마루 밑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래된 마루 틈새로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몸통이 사람 팔뚝만큼 굵고 길이는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놈이었지요. 검은 비늘이 달빛에 번들거리며 섬뜩한 빛을 냈습니다. 독사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당에서는 꽹과리와 징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굿판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독사는 천천히 마루를 기어올라 부엌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마당에서는 무당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요기가 물러간다. 저승사자가 물러간다. 무당이 칼을 들어 공중에 휘두르자 악사들이 더욱 세게 악기를 두들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옥부는 한석이를 안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한석이가 보채자 옥부는 젖을 물렸으나 한석이는 빨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 몰아쉴 뿐이었지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당이 굿을 올린다고 한석이가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루가 떠난 뒤로 오히려 더 아파진 한석이를 보자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한편 한석이의 방 창문 틈새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독사는 그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옥부는 한석이를 안고 있었지요. 독사는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내려선 뒤 벽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굿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당은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악사들은 정신없이 악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귀청을 찢을듯 울려 퍼졌지요. 시어머니가 방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옥부나 나와서 함께 빌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옥부는 한석이를 요람에 눕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요. 한석이를 두고 나가도 되는 걸까? 옥분이 잠시 망설이자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옥분아, 어서 나와. 굿판을 망치면 다 소용없어. 옥분은 결국 한석이를 요람에 눕힌 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독사는 벽을 타고 천장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움직임을 멈춘 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이 나가자 독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천장을 타고 요람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당에서는 횃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한석이가 나아지기를 빌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요기가 완전히 물러갑니다. 무당의 말에 악사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악기를 두들겼습니다. 옥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석이가 자꾸 걱정되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시어머니가 옥분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어딜 가려고? 한석이가 걱정되어서. 지금 가면 굿이 망가진다. 가만히 앉아 있거라. 시어머니가 소리치자 옥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한석이의 방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천장에서 요람 위로 내려왔습니다. 요람 기둥에 몸을 감은 채 천천히 한석이를 향해 내려갔지요.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한석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석이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 요람 안에 누워 있었지요. 독사는 요람 테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치켜들어 한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리를 드러낸 채 혓바닥을 날름거렸지요. 밖에서는 무당이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돌면 요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고 악사들이 정신없이 악기를 두들겼습니다. 옥부는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석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어머님, 저는 한석이를 봐야겠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뭘 본단 말이냐? 가만히 앉아 있거라.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시어머니가 옥분의 손목을 꽉 잡아챘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독사는 요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한석이의 얼굴 바로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동리가 달빛에 번쩍였지요. 이제 한 번만 더 내려치면 한석이의 목을 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독사가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밖에서는 무당의 마지막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기가 물러간다. 이제 끝입니다. 무당이 칼을 높이 쳐들며 소리쳤고 악사들이 마지막으로 악기를 크게 쳤습니다. 쨍그랑 꽹과리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징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옥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가슴이 미칠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는 독사가 마침내 고개를 내렸습니다. 동리가 한석이의 목을 향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혓바닥이 한석이의 얼굴을 스쳤지요.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리가 한석이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창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루였습니다. 털은 엉망이 되어 군데군데 뭉쳐 있었고 발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산을 헤매고 마을까지 달려온 흔적이 역력했지요. 그러나 짝짝이 눈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망설임 없이 독사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앞발을 뻗어 독사의 목덜미를 움켜쥔 뒤 날카로운 발톱을 비늘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독사는 쉿 하고 위협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휘둘렀지요. 마루는 이빨로 독사의 목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가 몸을 비틀어 마루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요람이 흔들리며 한석이가 깰 듯했지요. 마루와 독사는 뒤엉킨 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둘은 바닥을 굴렀습니다. 밖에서는 굿판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무당이 땀을 닦으며 제상 앞에 앉았습니다. 악사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저 집도 안심이겠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무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석이가 나을 겁니다. 요기를 완전히 씻어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루가 독사의 목을 물고 늘어진 채 앞발로 독사의 몸통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비늘을 뚫고 들어가 살을 찢었습니다. 드드드 사각사각. 발톱이 비늘을 긁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지요. 독사는 몸을 휘감아 마루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몸통이 마루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마루의 갈비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크득, 크득. 그러나 마루는 입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몸을 조일수록 마루는 더 깊이 이빨을 박았습니다. 독사의 피가 마루의 입에서 흘러나와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요. 독사의 꼬리가 마루의 뒷다리를 감았습니다. 점점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마루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컥, 컥.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쌀과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한석이가 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무당은 쌀자루를 들어 어깨에 맨 뒤 봉석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악사들도 악기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당이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안채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한석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옥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한석이가 운다. 제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옥분이 방으로 달려가려 하자 무당이 황급히 옥분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마루가 독사의 조임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독사는 고개를 비틀며 마루를 벽에 내리쳤습니다. 쾅! 마루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독사는 계속해서 마루를 벽에 내리쳤지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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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마루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더욱 깊이 박았지요. 독사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마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몸통으로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마루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크득, 뚝. 마루의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밖에서는 옥분이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한석이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기가 빠져나갈 때 아기가 울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요기가 다시 들어갑니다.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도 옥분을 붙잡았습니다. 옥분아,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나 한석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으앙, 으앙. 옥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당과 시어머니가 막아서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방 안에서는 마루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며 배가 찌그러졌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짝짝이 눈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마루의 이빨이 목뼈 가까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독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루를 조였습니다. 마루에 또 다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또 마루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컥, 컥. 그러나 여전히 독사의 목을 물고 있었습니다. 요람 쪽을 힘겹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 요람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지요. 저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옥분이 그토록 아끼는 아기를, 자신에게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이 사랑하는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마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빨이 독사의 목뼈를 눌렀습니다. 독사가 발악하듯 마루를 더욱 세게 조였지요. 마루에 남은 갈비뼈들이 줄줄이 부러졌습니다. 뚝, 뚝, 뚝. 마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턱에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독사의 목뼈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뚝. 독사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마루를 감고 있던 힘이 풀렸지요. 꼬리가 바닥에 털썩 떨어졌습니다. 마루는 독사의 목에서 이빨을 빼낸 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독사도 마루 옆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지요. 바닥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마루의 피와 독사의 피가 뒤섞여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마루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컥, 컥.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요. 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석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했습니다. 독사는 죽었습니다. 마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한석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흑.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멈췄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요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옥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밀려왔습니다. 피 냄새였습니다. 옥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흥건하게 고인 피가 등잔불에 검붉게 빛나고 있었지요. 요람 밑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은 이상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마루였습니다. 마루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마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옥분은 황급히 요람으로 달려가 한석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한석이는 잠들어 있었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도 없었지요.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쉰 뒤 다시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야, 내가 왜 이렇게... 옥분이 마루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석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피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방 안 광경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요. 무당과 마을 사람들도 방문 밖에 몰려들어 목을 빼고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저 요물이 결국 돌아왔구나. 봉석이 마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봉석은 헛간으로 달려가 도끼를 들고 온 뒤 날카로운 도끼날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도끼날이 섬뜩하게 빛났지요. 당장 저놈을 죽여야 한다. 봉석이 도끼를 휘두르려 하자 옥부는 황급히 마루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마루를 감싼 채 남편을 올려다보았지요. 여보, 안 됩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봉석은 옥분을 밀치려 했으나 옥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더욱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저었지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옥분을 잡아당기며 비켜서라 소리쳤고 무당도 저 요물을 당장 죽여야 한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마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애원했지요. 여보, 한석이를 보세요. 한석이는 멀쩡합니다. 옥분의 말에 봉석은 요람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석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지요. 봉석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으나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해를 끼치기 전에 자기들이 들어온 것뿐이라고. 저 요물을 당장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옥부는 마루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지요. 그 순간 마루가 누워있던 자리에 거대한 독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목에는 깊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몸통은 사람 팔뚝만큼 굵었고 길이는 어른 키를 훌쩍 넘었지요. 검은 비늘이 등잔불에 번들거리며 섬뜩한 빛을 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봉석은 도끼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독사를 내려다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독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무당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독사의 크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방문 밖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큰 뱀이 있었다니 저놈이 아기를 해치려 한 거였구나 하는 말들이 오갔지요. 봉석은 떨리는 다리로 독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독사의 목을 살펴보았지요. 깊은 이빨 자국이 목뼈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물어뜯은 흔적이었지요. 봉석은 고개를 들어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는 옥분의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지요. 저건 봉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마루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에 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루야, 내가 한석이를 지켜준 거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짝짝이 눈이 옥분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혀를 내밀어 옥분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옥분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옥분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마루야. 내가 너를 버렸는데 넌 돌아와서 우리 한석이를 지켜줬구나. 옥분이 흐느끼며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봉석은 독사를 보다가 천천히 마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봉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시어머니도 마루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마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요물이라 했는데 넌 우리 한석이를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였구나. 시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방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말이 없었지요. 모두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 고양이를 요물이라 했던 자신들이, 돌을 던지고 욕했던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무당은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 하나가 무당의 멱살을 잡아챘지요. 당신이 저 고양이를 요물이라 했지 않느냐고. 저 고양이는 요물이 아니라 이 집안의 은인이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당은 변명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떠밀려 쌀자루와 돈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옥부는 마루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루는 옥분의 손을 핥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컥.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지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루야,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옥분이 울먹이며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옥분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봉석은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봤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루의 발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루는 그들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루는 죽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밤낮으로 간호한 덕분이었지요. 옥분은 마루를 부엌 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힌 뒤 천으로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약초를 다려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고 미음을 떠서 먹여 주었지요. 처음 이틀은 마루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컥컥 소리가 났고 가끔 피가 섞인 침을 뱉어냈지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옥부는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루가 처음으로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옥분이 손가락에 물을 묻혀 입에 대자 마루는 천천히 핥아 먹었지요. 그날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석과 시어머니도 마루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봉석은 마루를 위해 부드러운 천을 깔아주었고 시어머니는 마루가 좋아할 만한 생선을 구워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을 찾아와 마루에게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놓고 갔지요. 미안하구나. 우리가 눈이 멀어 너를 몰라봤구나. 한 안악이 마루 앞에 생선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용서해다오. 다른 안악이 눈물을 닦으며 절을 했지요. 마루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빛은 없었습니다. 그저 짝짝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루는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곤 했지요. 부러진 갈비뼈가 아직 아물지 않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씩 더 걸으려 애썼지요. 보름이 지나자 마루는 마당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뒷다리 하나를 조금 절었지요. 독사에게 다친 흔적이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으나 마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마루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려 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마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털은 다시 윤기가 흘렀고 짝짝이 눈은 예전처럼 빛났습니다. 다만 몸 여기저기에 흉터가 남았지요. 독사와 싸운 흔적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영광의 상처처럼 빛났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마루가 회복되자 한석이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밤마다 앓던 한석이가 젖을 잘 빨기 시작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요. 몸무게도 불어나고 웃음소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석이는 집안 어디든 기어다녔는데 항상 마루를 먼저 찾았지요. 마루가 대청마루에 누워있으면 한석이는 그리로 기어가 마루의 털을 움켜잡았습니다. 마루는 가만히 있어 주었지요. 한석이가 마루의 꼬리를 잡아당기면 마루는 야옹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한석이가 털을 잡아당겨도 심지어 귀를 잡아당겨도 마루는 참았지요. 가끔 한석이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마루는 살며시 몸을 빼냈지만 결코 핥히거나 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마루는 한석이의 요람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석이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석이가 밤중에 깨어 울면 마루가 제일 먼저 야옹하고 울어 옥분을 불렀지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우리 한석이를 살린 거구나. 시어머니가 마루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마루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봉석도 마루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가 죽이려 했던 고양이가 자기 아들을 살린 은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요. 봉석은 마루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지요. 그 후로 이 집안은 고양이를 상전으로 모시는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루가 지붕 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인사를 했지요. 마을에서는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고양이를 보면 돌을 던지지 않고 밥을 주었습니다. 고양이를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옥부는 날마다 마루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생선도 주고 달고기도 주었지요. 마루는 그것들을 먹은 뒤 항상 옥분의 손을 핥아 주었습니다. 마루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한석이도 없었을 거야. 옥분이 마루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마루는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석이는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로 자라났지요. 한석이는 마루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당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루를 찾았고 마루와 함께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마루야, 오늘 훈장님이 칭찬하셨어. 한석이가 마루에게 말하면 마루는 고개를 끄덕이듯 야옹하고 울었지요. 봉석은 40을 넘겼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이 40을 넘기지 못했는데 봉석은 처음으로 40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루 덕분이라고 말했지요. 봉석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요. 그러나 마루만은
여전히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루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마루도 늙어갔습니다. 털에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느려졌지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도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루는 대청마루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밥을 주었으나 마루는 고개만 돌릴 뿐 먹지 않았지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드는 곳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루야, 아프니?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으나 마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옥분의 손이 닿으면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지요. 한석이는 학당에서 돌아오자마자 마루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루의 옆에 앉아 털을 쓰다듬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루는 눈을 뜬 채 한석이를 바라보았지요. 짝짝이 눈이 여전히 빛났습니다. 봉석과 시어머니도 마루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자 온 가족이 마루 주위에 둘러앉았지요. 마루는 그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봉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줬구나. 시어머니가 마루의 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한석이는 마루를 꼭 안았습니다. 마루는 한석이의 품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마루는 옥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마루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짝짝이 눈이 마지막으로 빛났지요. 옥분은 마루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봉석과 시어머니, 한석이도 마루 곁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마루에게 절을 했습니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마루는 집 뒤편 언덕에 묻혔습니다. 봉석은 돌을 다듬어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지요. 의로운 고양이 마루의 묘. 그 후로도 옥분은 날마다 마루의 무덤에 밥을 놓아주었습니다. 한석이도 학당에서 돌아오면 마루의 무덤에 들러 인사를 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한석이는 장가를 들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은 더 이상 단명하지 않았습니다. 마루가 지켜주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마루의 비석을 마을 입구로 옮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 입구에는 마루의 비석이 서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비석은 이끼가 끼고 글씨가 희미해졌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사실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겠지요.